네, 금융당국이 올 들어서 굵직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역시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 무엇보다 시장을 그동안 옥죄었던 규제들을 풀어왔다고 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좀 시원찮은 편인데요. 이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오늘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차현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차현정 기자, 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뚜렷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피부에 와닿을 있겠나, 큰 틀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대대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결단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좀 아쉽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700가지 정도의 규제를 대규모로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내용인가요? 네, 위축된 시장에서 일단 증권사에 직접적인 수혜를 줄 것으로 기대됐던 장내외 파생상품 활성화와 투자자 예탁금의 예금보험료 제외, 대체거래소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 같은 내용이 빠졌는데요. 기대만큼 아쉬움도 크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여기에 금융권력 경계 허물기로 금융투자업계가 손해만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가진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은행과 보험에 다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진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은행과 보험에 비해서 약자 취급을 상대적으로 받아왔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가 됐다는 말인가요? 네,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경계 허물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풀기로 하면서 업계가 이런 소가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른바 금융산업 겸업화가 현실이 되면서 업권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결과는 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은행이 금융시장을 전부 장악해버리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거죠. 앞서 장기 운용 수익보다 안정성이 강조된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이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차지하면서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파위가 극명하게 갈렸던 점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파생상품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 간의 시각차가 좀 뚜렷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에서는 최근 장내 파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자격의 장벽을 높이는 한편 전문 투자자 참여 확대 일환으로 은행이 직접 국채나 외환 파생 상품 자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과거 선물사를 통해 거래하던 데서 벗어나 직접 매매를 하게 돼서 증권사나 선물사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위축된 선물사 입장에서는 영업 환경이 더 악화됐다며 불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장 최근 발표된 6월 파생상품 발전 방안을 놓고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데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나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적인 것 같은데 자구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 중소형 증권사들도 이에 못지않은 불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증권업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수익, 구조조정, 구조 개편 체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쟁 구도 개편에 따라 중소형사와 일부 외국계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침체된 증권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 당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업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소증권사들은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호소합니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의 산정 기준이 개편된 데 이어 대형사들을 위한 정책이 이어진 터라 중소형사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형사와 유사한 수익 구조로는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지적에 자구책 마련에 부심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로 좀 소외를 받고 있다, 대형사 위주의 정책이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제적으로는 어떤 부분부터 좀 다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형사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상향식으로 오히려 정책 요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금융투자산업 특성상 중소형사의 요구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계도 정책 트렌드에 맞춰 거시적인 면에서 역할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형사와 같은 수익 구조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한 현실로 보고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한 국내 사모펀드 부분을 좀 보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답하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도입 10년인데요. 사모펀드 시장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나온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시장 기대감도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원 사격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규제가 족쇄 역할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종 사모펀드가 여전히 외국계 자본의 대항마로 거듭나기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좀 거창하긴 하지만 아직도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시행 사항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